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 샵은 아이디죠. 아이디가 로그인 버튼 클릭하면 이게 입력한 값들이죠. 태그의 이제 밸류 속성. 이 밸이라는 함수는 태그에 입력된 밸류. 그러니까 여기 인풋 태그에 밸류라는 속성이 있죠. 근데 그 밸 함수가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그 값을 꺼내 가지고 담아놓고 빈 값이면 경고창 띄우고 포커스, 입력 포커스 이동시키는 거죠. 입력 커서를 이동시키고 리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제 함수를 종료시키게 되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서버 처리할 주소를 지정해주고 서브 및 그다음에 데이터를 서버로 이제 전송하는 거죠. 네, 서버로 이제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멤버 슬래시 로그인 언더바 체크점 두 이게 이제 컨트롤러에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멤버 컨트롤러요. 예, 멤버 컨트롤러에 매핑을 추가하죠. 서비스 아직 안 만들었죠. DTO도 아직 안 만들었고 아무것도 안 만들었네요. 네, DTO부터 또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널로 만들고요. 예, 방금 전에 그 로그인.jsp에서요. 여기서 체크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폼 안에 있는 자료 중에서 이거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 두 개가 넘어가겠네요. 이 두 개가 가는데 그 값을 이제 DTO에다가 저장시킬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했으면 로그인을 할 때 세션에다가 담아놔야 되니까 세션을 여기다가 선언해 놨어요. DTO를 만들죠. 네, 멤버 DTO는 model.member.dto 패키지 만들고 거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멤버 없죠? 예,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요. 네, com.example.spring02.model.member.dto 네, 패키지 만들었고요. 거기에 멤버 DTO입니다. 데이트는 자바점 유틸점 데이트로 하시고요.
getter, setter, toString 기본 생성자까지 만들겠습니다. 네, getter, setter, toString. 네,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만 만들죠. 예, 그러면 우리가 역시 이번에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할 텐데,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호출하고 서비스가 DAO로 호출하고요. DAO에서는 member mapper.xml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SQL 문장을 실행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작업을 DAO 먼저 하고 매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 만들고 여기서 호출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먼저 DAO를 만들겠는데요. DAO는 패키지가 네, 이 패키지고 네, 이건 인터페이스로 만들 거고요. 인플은 구현된 클래스.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 주시죠. 네, 패키지 추가요. 네, member.dao 패키지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예, 멤버 DAO 인터페이스예요. 메서드 하나, 로그인 체크 메서드. DTO 값을 집어넣어서 그거 가지고 쿼리를 날려가지고 쿼리가 그 값이 있으면은 true, 없으면 false를 받을 거거든요. 예. 그럼 이걸 구현한 클래스. 멤버 DAO IMPL 인터페이스에 방금 작성했던 멤버 DAO를 할당하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컨트롤러 서비스 DAO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스프링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여기는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붙이고 서비스에는 서비스 어노테이션 붙이고 DAO에는 리파지터리잖아요. 이거 붙일 겁니다. 그래서 DAO 여기다가 리파지터리 저장소란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DAO 인플에서는 마이바티스 쿼리로 호출해야 되니까 SQL 세션을 또 주입을 시켜놔야죠. 인젝트 예, 이 리파지터리 어노테이션 이거 붙여놓으면 이 클래스는 우리가 생성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스프링에서 관리해주고 예, 이거 마이바티스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스턴스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스프링에서 만들어진 거를 여기다가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주입, 의존관계 주입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체크 메서드인데요. 이런 쿼리를 날려고 그래요. 지금 멤버 테이블이죠. 멤버 테이블에서 지난번에 이걸 좀 고쳐가지고 지난번에 카운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카운트 하지 않고 약간 바꿔서 그냥 이름 자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없나요? 테이블에 값이 테이블에 레코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박 1, 2, 3, 4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아이디가 박이고 패스워드가 1, 2, 3, 4 그럼 맞으면 이름이 넘어올 거고요. 틀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틀린 값이 들어갔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맞았을 때는 이름이 넘어오고 틀렸을 때는 널이 넘어오고요. 널이 넘어오면 이건 실패한 거고 널이 아니면 성공한 거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SQL 문장을 우리가 작성할 텐데요. 우선 매퍼를 만들어야 됩니다. src 메인의 리소시스에 매퍼스에 보면 여기다가 하나 만들게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 매퍼스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멤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멤버 매퍼.xml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퍼스 밑에 멤버 패키지, 멤버 디렉토리 만들고 거기다 이걸 만들 거예요. 멤버라는 디렉토리 만들고요. 네, 샘플 매퍼를 복사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멤버 매퍼로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규칙을 이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매퍼.xml 이거 이름이 바뀌면은 못 찾죠. 네, 이 뒤에 거는 앞에 거는 상관이 없는데 뒤에 거는 잘 맞춰주세요. 예, 그럼 멤버 매퍼 인터페이스 XML 여시고요. 여기에 네임스페이스를 바꿔야죠. 네임스페이스를 멤버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DAO에서 이게 네임스페이스죠? 이 이름하고 맞춰주면 되는 거죠.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SQL 쿼리 작성할게요. 아까 작성했던 SQL 문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세미콜론은 복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DAO 인풀에서 지금 DTO가 입력 매개변수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좀 자세하게 적으면 파라미터 타입을 쓰는 거죠. 멤버 DTO니까 이거 자세히 적어야 돼요. 그래서 스프링 02의 모델의 멤버의 DTO의 멤버 DTO 이렇게 이제 파라미터 타입을 적는 게 좋은데 생략 가능해서 뺐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 타입은 생략 가능하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겠습니다. 적어놓으면 조금 이제 가독성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 변수가 얘네들이 어디 있는 거냐,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변수라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 결과가 레코드가 1개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필드 1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트링 이렇게 적은 거죠. 이 값이 DAO 인풀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봤지만 정보가 틀리면 널이 넘어가고요. 맞으면 이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널이면 로그인 실패 폴스 리턴하고 여기가 true가 되면 널이 아니면 true가 되는 거죠. 이게 3학 연산자죠. 조건식이 들어가고 true일 때의 값이고 콜론 뒤에는 폴스일 때의 값이죠. 그래서 앞에가 널이면 폴스가 넘어가고 널이 아니면 얘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거, 지금 멤버 DAO랑 여기까지만 만들었고요.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이거 만든 다음에 컨트롤러를 호출하도록 할게요. 서비스도 서비스랑 서비스 인플, 그러니까 패키지가 여기에 서비스에 멤버라는 패키지 만들고 멤버 서비스 인터페이스 만들고요. 멤버 서비스 인플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패키지를 먼저 만들죠. 네, 패키지 만들기. 네, 패키지 만들고 거기다가 멤버 서비스 인터페이스. 예, 그래서 로그인 체크 메서드고요. 여기는 DTO랑 세션, 로그인 성공했으면 이제 거기다 세션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세션 정보도 같이 넘기고요. 그리고 로그아웃 메서드. 예, 그래서 멤버 서비스 만들었고요. 멤버 서비스 인플 클래스 만들겠습니다. 네, 인터페이스에는 멤버 서비스. 예, 그래서 멤버 서비스 인플 만들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객체가 아니죠. 얘도 서비스랑 어노테이션 붙여야 스프링에서 이 세 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죠. 이 네 개, SQL 세션까지 네 개. 그래서 이거는 래퍼, 이거는 인젝트를 할 거고 얘는 이제 인젝트를 해가지고 처리했죠. 인젝트, SQL 세션 인젝트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서비스 어노테이션 붙일 겁니다.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인플에서는 여기서 DAU를 또 호출해야 되죠. DAU 호출해야 되니까 여기 인젝트를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인젝터 관계도 보면은 여기서는 뭐예요? 인젝트 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멤버 서비스를 인젝트 해야 되는 거죠. 컨트롤러에서는. 그리고 여기서는 또 서비스에서는 여기서는 뭐예요? 멤버 DAO를 인젝트 해야 되는 거죠. 멤버 DAO 인젝트 해야 되고 여기서는 SQL 세션을 또 인젝트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넘어갔네요. 넘어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러에는 서비스를 인젝트해서 해야 되고 서비스에서는 DAO를 인젝트 해야 되고 여기서는 SQL 세션을 인젝트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지금 이거 여기까지는요. 멤버 DAO에서 로그인 체크를 호출해서
정보가 맞았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넘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로그인 정보가 로그인 성공이죠 여기가. 네, 로그인 성공하면 여기다 이제 세션에다가 세션 변수의 값을 이제 저장을 시킬 건데요. 아이디랑 이름을 저장시키려고요. 근데 아이디는 여기 들어있는데 이름이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아예 여기서 이 로그인 체크해서 이름을 리턴 받는 걸로 했으면 더 쉬웠을 텐데요. 이름을 또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이름을 구해왔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 체크 메서드를 고쳐가지고 이름을 리턴 받는 걸로 고치면 쉽고, 또 아니면 또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죠. 그래서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네. 자, 그래서 로그인 멤버 서비스에 가보세요. 서비스 인터페이스요. 여기 메서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멤버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뷰 멤버라는 메서드를 추가했고요. 인터페이스가 수정되니까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도 변경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올린 다음에 이거 add unimplemented message 클릭하면은 구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만들고 또 DAO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DAO에 가보세요. 멤버 DAO 인터페이스. DAO 인풀에도 고쳐야죠. DAO 인풀에도 가세요. 메서드 추가하고요. 그래서 지금 뷰 멤버까지 왔고요.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회원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이제 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회원 정보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쿼리를 작성할 겁니다. 그럼 이 쿼리를 잘 복사해 놓으시고 매퍼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아이디가 입력이 되고 아이디가 입력 매개 변수고요. 이게 네임스페이스고 SQL 태그의 아이디죠. 와서 아이디가 입력이 되고 이 레코드가 타입이 멤버 DTO 타입이에요. 넘어왔어요. 그럼 DAO 얘가 리턴이 되는데 서비스 인풀입니다. 서비스 인풀에서 이제 작성해야 돼요. 멤버 서비스 인풀이요. 회원 정보를 받아오고요. 아까 우리 작성하던 메서드로 다시 가세요.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로그인 체크 메서드.
예, 그래서 지금 이름을 저장하려고 이름 구하는 것 때문에 좀 복잡하게 좀 작성을 했는데요. 좀 더 쉬운 방법은 아까 그 불린이 아니라 얘를 그냥 스트링으로 받았으면 더 쉬웠습니다. 예. 이렇게 그 계획을 처음에 코딩을 이렇게 딱 해놨는데 중간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좀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죠. 자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좀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더 이게 괜찮았을 텐데 좀 이런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로그인 true이면 로그인 성공했으니까 값을 다시 상세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 세션에 저장하는 거죠. 세션 좀 set attribute 변수명 값 이렇게 되잖아요. 앞에가 변수명, 뒤에가 값. 변수명 값. 이거 DTO2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컨트롤러로 돌아가세요. 멤버 컨트롤러입니다. 자, 여기로 이제 작성할 차례예요. 멤버 서비스가 인젝트를 안 했군요. 자, 먼저 컨트롤러에서 인젝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비스로 줄여야 되니까요. 네, 인젝트 했고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그인 결과 true로 성공하면, 그러니까 로그인 성공하면 true로, true가 넘어오고 실패하면 false가 넘어오게 되죠. 넘어와서 성공이면 home.jsp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라는 변수에 success라는 값을 담아서 갈 거고요. 실패하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가는데요. 메시지라는 변수에 에러라는 값을 담아서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성공했을 때 home.jsp 열어보세요. home.jsp 여기 위에다가 찍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션 스코프 앞에 이제 이게 붙죠. 세션 스코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페이지 스코프,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세션 같은 경우는 이거 애플리케이션. 이게 이제 현재 페이지. 이거는 요청하고 응답하는 페이지. 이거는 사용자별로 이제 모든 페이지. 서버 단위가 되고 서버 단위 이제 하나만 저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용자 세션 영역에 저장된 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세션 스코프이 붙어있기 때문에 세션 변수를 말하는 거죠. 이거 자바 코드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바 코드로 한다면 get attribute 해서 여기서라면 이제 유저 아이디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 코드가 이제 이 if문을 이제 대체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겠죠. 네, 자바 코드로 한다면 널이 아니면 값을 찍고 이름과 아이디를 찍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요. 실패했을 때는 이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우죠. 세션이니까 그냥 바로 넘기면 바로 확인이 되니까. 실패했을 때는 login.jsp를 열어보세요. 멤버의 login.jsp. 자, login.jsp에다가 여기다 쓸게요. 예. 그래서 앞에 컨트롤로 해서요. 로그인 실패하면 메시지라는 변수에 이게 이제 모델에 전달할 값이잖아요. 뷰에 전달할 값. 뷰에 전달할 값, 이 변수명이고 값입니다. 메시지라는 변수에 에러라는 값을 보냈어요. 그럼 받는 쪽에서 메시지라는 변수의 값이 에러이면 그러면 여기를 찍어주라는 얘기죠. 자, 이제 다 됐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품 목록에서 우리가 좀 올라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군요. 장바구니 함께 누르면 로그인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거기서 자, 틀렸을 때 먼저 할게요. 자, 정보 틀렸죠? 틀리니까 갔다가 와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켰고요. 맞을 때 맞으니까 근데 값이 안 찍혔죠. 자, 이 home.jsp 열어보세요. home.jsp에서 맨 여기 4번 라인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션이 false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페이지에서는 세션을 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 지우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페이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세션을 안 쓰는 옵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션을 쓰지 않는 옵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을 여기를 false라고 하지 말고 그냥 true로 하세요. 원래 기본값은 true거든요. true로 하면 세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보면은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로그인 해봅니다. 그러니까 값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고치냐면 페이지 세션에 false 되어 있는 거를 true로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바꿔볼게요. 메뉴 여기는 메뉴죠. menu.jsp요. include의 menu.jsp요. 여기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choose 태그를 쓰려고 하는데요. choose 태그
이거는 이제 if else 문이나 스위치 문하고 비슷한 문장이죠. 세션 변수 유저 아이디가 널이면, 그렇지 않으면 if else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로그인 안 된 상태고 여기는 로그인이 된 상태죠. 로그인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는 네, 이런 상태죠. 주석을 달 때 여기다 달면 안 돼요. 태그 사이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태그 안쪽에다 주석을 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로그인이라는 하이퍼링크는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로 옮기는 거죠.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 세션 변수에 유저 아이디가 없다는 얘기는 로그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작성하시고 로그인 된 상태에서는 로그아웃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추가하고 로그아웃 점도. 그리고 한 줄 더 추가해 주세요.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도 찍어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로그인하고 있는지 표시가 되고요. 로그아웃 하이퍼링크가 생기게 되죠. 근데 아직 로그아웃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옵니다. 404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아웃 처리하겠습니다. 로그아웃 점 do 하면 컨트롤러로 가게 되는데요. 컨트롤러에서 매핑 추가할게요. 멤버 컨트롤러입니다. 예, 그래서 세션 로그아웃 점도 치면은 여기 가서 소스 세션을 지울 거고요. 사실 세션을 초기화시킨 명령어는 이거죠. 이거 한 줄이면 사실 끝납니다. 여기다 써도 충분히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서비스 쪽에다가 넘긴 이유는 컨트롤러와 서비스를 약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사실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여기다 써도 문제 없죠. 굳이 서비스까지 갈 거 없이 이거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코드를 여기다 쓰겠다는 거죠. 하고 이제 로그인으로 가서 출력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서비스 인플에 가보세요. 서비스 인플 거기에 로그아웃 메서드를 찾으세요. 네, 세션.invalidate. 예, 세션을 초기화시켰습니다. 그러면 로그아웃 처리가 이제 되는 거죠. 예, 이거 한 줄이면 되고요. 그럼 컨트롤러에서 세션 로그아웃하고 다시 login.jsp로 가는데요. 메시지라는 변수에 로그아웃이라는 값을 담아서 갈 거예요. login.jsp요. 네, 그럼 여기다가 if문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로그인과 로그아웃 처리를 한 이유는 장바구니 담기 기능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로그인을 자, 누가 무슨 상품을 몇 개 담았다 이 정보가 이제 필요하니까요. 누가에 해당되는 로그인 정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던 거고요. 이제 우리가 장바구니 관련 기능을 추가를 할 텐데요. 자, 테이블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바구니 테이블을 따로 만들 텐데요. 장바구니 아이디고요. 또 누가 무슨 상품을 몇 개 담았다.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포링키 설정을 할 텐데 이 뭡니까 이 사용자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는 멤버 테이블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도 상품 테이블에 있는 키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링키를 2개 만들 겁니다. 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으면 드랍을 하고 새로 만든다는 얘기고요. 자, 이 작업을 먼저 할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먼저 테이블을 만들고 포링키 설정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상품 테이블에서 작업을 할게요. 예, 장바구니 테이블 만들었고요. 이게 장바구니 코드. 예, 장바구니도 이제 고유 값이 있어야겠죠. 코드.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누가 무슨 상품을 몇 개 담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실 더 뭐 날짜나 이런 정보도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예, 근데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포링키 설정하는데요. 이 포링키라는 건 다른 테이블의 키값을 참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유저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인데 멤버 테이블에 없는 값을 엉뚱한 값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서트를 할 텐데요. 해볼 텐데 장바구니 테이블에 넣어볼게요. 유저 아이디하고 자, 1번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지금 김이 지금 없거든요. 그리고 상품 코드가 1번 상품이고 10개 주문해 10개를 담았다.
자,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네, 이런 값이 나오게 되죠. 네,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 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정이고 이 뒤에가 이 이름이죠. 우리가 방금 밑에 만들었던 이 이름을 가져온 거죠. 이 제약 조건을 위배했습니다. 그 얘기죠. 페어런트 키가 없대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터 테이블은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죠. 이제 테이블에 보면 크리에이트는 생성이고 얼터는 변경이고 드랍은 제거 삭제하는 거잖아요. 제거. 네, 이렇게 되는데 얼터 테이블이니까 이제 변경하는 건데요. add constraint 다음에 이 제약 조건 이름이죠. 이게 이제 제약 조건 이름. 제약 조건 이름은 보통 테이블 이름과 필드 네임과 뒤에 이제 어떤 제약 조건인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카트 테이블의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가 이제 포린키다. 포린키인데 포린키를 설정할 필드명이고요. 레퍼런스 다음에는 테이블이죠. 테이블의 컬럼. 이 부분에 보면 필드명이고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죠. 테이블 필드명. 그러니까 이 멤버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겠다. 포린키 유저 아이디 필드, 여기 유저 아이디 필드를 얘가 이제 포린키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포린키인데 멤버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를 참조하겠다. 그러니까 멤버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가 없는 거는 지금처럼 막히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멤버 테이블에서 이거 없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드랍을 해볼게요. 이 제약 조건을 지워볼게요. 알터 테이블 카트에서 드랍 컨스트레인트 하고 이거 적으면 제약 조건이 이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지웠어요. 제약 조건 지웠습니다. 지웠어요. 지운 다음에 잘 들어갔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보면 카트 테이블에 보면은 장바구니에 뭐가 하나 담겼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조인을 해야 됩니다. 장바구니 테이블하고 상품 테이블을 조인해서 또 멤버 테이블도 조인해야 되죠. 근데 일단 멤버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가 없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조인을 해볼게요. 멤버 테이블에 하고 카트 테이블을 조인하는데 멤버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하고 카트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가 일치한다. 그리고 그대로 적어야겠죠. 멤버 테이블에 사용자 이름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스퀘일이 좀 이상하다. 지금 아까 여기 세미콜론 안 찍어서. 네, 해보니까 어때요?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냐면 멤버 테이블에 이런 레코드가 이런 필드가 없거든요. 네, 없거든요. 아이디가 김이라는 필드가 없거든요. 레코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딜리트하고 레코드 지우고요. 그리고 이거 다시 살릴게요. 포린키 설정 다시 할게요. 이거 다시 하고 이제는 막히죠. 포린키 설정 돼 있으니까 막힌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는 진짜 있는 아이디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조인을 하니까 이제는 누가 뭐를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포린키를 설정하는 목적은 데이터가 정확히 입력되기 위해서인데요. 그 테이블에 없는 엉뚱한 값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MVC 패턴으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카트 컨트롤, 우리 장바구니 담게 하면 컨트롤러로 갔다가 거기서 서비스로 갈 거고 DAO로 갈 거고요. 거기서 이제 매퍼를 이런 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만들고 서비스하고 서비스 인플, DAU하고 DAU 인플, 매퍼, 또 DTO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작업들을 할게요. 그래서 패키지를 몇 개 만드시는데 스프링 공유하고 모델에 패키지는 따로 우리가 추가는 안 하겠고요. 여기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이거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게 들어가겠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샵.dto에 카트 DTO 만들게요. 장바구니 코드, 사용자 아이디, 이거는 사용자 이름이에요. 이렇게 어차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조인할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건 카트 테이블이 없죠. 이것도 없죠. 이것도 없죠. 이런 필드들을 나중에 조인을 할 거를 생각해서 미리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getter, setter, toString까지만 만들겠습니다. 샵에 이제 DAO에 이제 카트 DAO를 만들 텐데요. 이런 이제 메서드가 좀 많죠. 여기는 금액, 장바구니 금액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장바구니 추가, 장바구니 목록, 삭제, 또 수정, 또 총 금액, 또 상품이 이미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체크하는 로직, 수량 변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작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DAO로 먼저 만드시죠. 샵.dao 패키지에 만드시면 돼요. 인터페이스고요. 인터페이스 한번 이거 조리는 거 뭔가요? 미안해.
여기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DAO의 장바구니 관련 기능이 좀 몇 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관리자 로그인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기능하고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기능하고 좀 약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이렇게 메소드 만들었고요. DAO 인프를 만들겠습니다. 같은 패키지 하면 되겠죠. cat DAO 인프 인터페이스에 cat DAO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장바구니 목록부터 먼저 뽑아보자고요. 아까 참 여기 SQL에서 커밋 해주세요. 아까 또 인서트 했잖아요. 커밋 여기서 커밋 안 하면 또 한참 또 기다리는 상태가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장바구니 목록을 먼저 뽑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리파지터리 어노테이션 붙이고요. 붙이고 여기서 마이바티스 호출해야 되니까 인젝트 해야죠. SQL 세션 예. DAO는 리파지터리로 받으시고요. 이게 또 저것 그 약간 그 찾아보면 이게 스프링 버전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요. 좀 옛날 버전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도 불렀어요. 컴포넌트라는 것도 되긴 돼요. 네, 컴포넌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도 되고 이걸로 붙여도 되고 근데 요즘 버전에서는 이걸로 바뀌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SQL 세션 만들었고 우리가 먼저 목록을 먼저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카트 메서드 가주세요. 예, 그래서 아이디가 네임스페이스가 카트고요. 아이디가 리스트 카트인 태그 그리고 사용자 누구의 정보를 볼 것이냐 이거죠. 예, 그러면 잠깐 우리가 SQL을 좀 생각해 볼게요. SQL을 들어가서 아까 우리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하나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거는 이름만 찍었는데 상품 이름도 찍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김철수란 사람이 뭐죠? 상품이 뭐가 있었죠? 레몬? 네. 김철수가 레몬을 10개를 담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려면 조인을 해야 되는데 그 멤버 테이블하고요. 또 장바구니 테이블하고 상품 테이블까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3개의 테이블이 조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앞에가 이제 회원 테이블이고요. 두 번째가 장바구니 테이블이고 세 번째가 이제 상품이에요. 그리고 조건을 걸 때 네, 이런 식으로 걸고요. 여기 셀렉트 저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예, 테이블 3개 조인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연결고리가 중요하죠. 프롬절에다가 테이블을 쭉 적고요. 그럼 그러니까 회원 테이블, 장바구니 테이블, 상품 테이블 다 적고요. 웨어절에는 조인 연결 조건을 거는 거죠. 근데 항상
두 개씩 해야 되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과 장바구니 테이블을 봤을 때 유저 아이디가 공통적인 필드죠. 유저 아이디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장바구니하고 상품은 또 상품 코드가 또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인을 걸고요. 그러면 이게 한쪽에만 있는 필드 같으면은 알리아스가 테이블 이름이 필요 없는데, 중복된 경우가 있죠. 유저 아이디는 양쪽에 있거든요. 회원에도 있고 장바구니에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꼭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에러가 나죠.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요? 컬럼이 좀 애매하다는 거죠. 컬럼 정의가 애매하다. 어떤 테이블인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양쪽에 존재할 때는 테이블 이름을 적어주면 좋겠고요. 이것도 사실 이제 테이블 네임은 멤버에만 있거든요. 안 적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적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테이블에 있는 거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상품 코드도 양쪽에 있으니까 적었고요. 상품 이름, 수량. 이거는 뭐냐면 가격인데요. 단가 곱하기 수량이죠. 그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계산식이죠. 알리아스. 해서 만들고, 그럼 이걸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몇 개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 지금 레코드 카트에 인서트를 몇 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멤버 테이블하고 프로덕트 테이블 보셔가지고 그 포린 키가 위배가 되지 않게 몇 개 한번 넣어보세요. 저는 이제 멤버 2도 있군요. 그러면 2번 상품, 3번 상품,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멤버 테이블에 있는 계정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렬은 어떻게 할까요? 정렬은 뭐 이름 순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리고 상품 이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거를 더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외어줄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여기 유저 아이디가 예를 들면 이 사람 거, 이 사람 엔드가 들어가야죠. 하고 이 장바구니 테이블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나는 아이디가 이런 사람 것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SQL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거를 매퍼에다 이제 작성할 겁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여기잖아요. 리스트 카트에서 네임스페이스가 카트고 아이디가 리스트 카트인 태그에 이퀄리를 이제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카트 매퍼 아직 안 만들었죠. 매퍼에서 자, 여기다 할게요. 우리 그 src 메인의 리소시스에 샵 디렉토리, 아까 프로덕트 매퍼, 이거를 이제 만들 때요, 그냥 하나, 사실 상품 관련된 기능하고 좀 두 개로 저는 쪼갰는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얘랑 이제 이걸 추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사실 하나로 묶어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통 업무 단위별로 하는 게 좋은데요, 상품 관련된 기능, 또 장바구니 관련된 기능, 이런 식으로 따로, 왜냐면 SQL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SQL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파일 하나에 묶으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나눠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파일 만들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쓰게요. 샘플 매퍼를 복사해서요, 샵에다가 붙여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카트 매퍼, 카트 매퍼고요. 네임 스페이스를 미리 바꿔놓으세요. 카트로 바꿨고요.
여기다가 이제 SQL을 아까 썼던 거. 복사할 때 세미콜론까지 복사되면 에러 나죠? 세미콜론을 빼고 복사하세요. 예,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카트고요, 아이디는 리스트 카트고요. 이거 리설트 타입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DTO에 우리가 이런 필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조인할 거를 미리 생각해서 DTO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 테이블에는 이런 거 없죠. 네, 이름 같은 거 없었어요. 이것도 없었고, 근데 조인을 할 때 필드를 만들었으니까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가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테이블 외에 추가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 됐고요. 그러면 이쪽이 끝났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 차례인데요. 계속 이게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이 디렉터리 이런 것도 지금 저는 이제 컨트롤러 모델 서비스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꼭 이거대로 안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업무별로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상품 관련된 기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컨트롤러 모델 서비스를 다 집어넣고, 또 게시판에다가 관련 기능에다가 컨트롤러 모델 서비스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비스의 샵의 카트 서비스입니다. 인터페이스예요. 네, 카트 서비스고요. 아까 이건 DAO랑 메소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카트 DAO 인터페이스에 메소드 있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카트 서비스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세요. 예, 그러면 카트 서비스 인플 클래스를 만들도록 할게요. 네, 같은 패키지죠. 카트 서비스 인플, 인터페이스의 카트 서비스.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서비스는 우리가 어노테이션 붙이기로 했죠.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어노테이션, 여기서는 DAO를 호출해야 됩니다. 네, 의존관계주의, 서비스 인터페이스, 서비스 빈으로 만들어 놓고요. 여기는 DAO로 호출해야 되니까 인젝트를 해야죠. 네, 내려가시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DAO로 호출해 주면 되겠어요. 예, 서비스하고 DAO 쪽을 서비스랑 모델 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제 메뉴에다가 장바구니 하이퍼링크를 만들게요. 그래서 클릭하면 컨트롤러를 경유해서 목록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menu.jsp를 여세요. menu.jsp고요. 상품 목록 밑에다가 장바구니를 추가할 텐데, 자, 근데 이 장바구니는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게 우리가 지금 해놨죠. 물론 이제 비회원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로그인한 사람, 회원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추가합니다. 예, 그래서 세션 변수에 유저 아이디가 저장이 돼 있다면 널이 아니란 얘기는 로그인을 했다는 얘기죠. 로그인을 한 사용자만 장바구니를 보여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일단 메뉴를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장바구니가 안 보이고요. 로그인을 해보시죠. 그럼 장바구니 메뉴가 생겼습니다. 클릭하면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오게 되죠. 예, 그럼 컨트롤러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거 URL 잘 기억하시고요. 예, 컨트롤러.샵 패키지에 만들어놨네요. 아까 만들어놨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할게요. 우선 목록 확인한 다음에 링크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만들어놨고, 네, 이제 리스트 목록 확인하겠습니다. 인젝트를 안 하거든요. 인젝트에서 카트 서비스. 예, 그래서 지금 세션, 이 장바구니 목록은 로그인한 사용자만 지금 보여주기로 했으니까요. 세션에서 값을 꺼내봐야죠. 꺼내서 그 값이 널이 아니란 얘기는 로그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목록을 장바구니 목록 가져오고, 물론 이제 이거를,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세션 처리하지 않으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널이라는 값이 들어가겠죠.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if문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로그인하지 않으면 그 유저 아이디 변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널이 들어가거든요. 널이 들어가면 이게 SQL에서 들어가서 변수에 널이 들어가게 되면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문 처리하는 게 좋고요. 값을 넘길 때, 뷰에 전달할 때 2개 이상을 보낼 때는 따로따로 보내도 괜찮긴 한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해시맵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도 괜찮긴 합니다.
이렇게 따로 보내도 되긴 되는데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보통 이제 이렇게 보낼 자료가 많으면 해시맵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면 더 편하죠. 해시맵에다 지금 해봤고요. 네, 그래서 샵 뷰즈 밑에 샵 디렉터리 거기에 카트리스트 JSP에 전달할 겁니다. 해시맵을 보낼 거고요. 근데 로그인 아이디가 널이다. 그게 로그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는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는데 그때는 뭐 특별히 자료가 없죠. 그래서 빈 값으로 널로 보내게 됩니다. 어디 카드 리스트. 뷰즈의 샵의 카트리스트 JS입니다. 네, 바디부터 시작할게요. 아까 우리 이제 컨트롤러에서요 보면 수량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자마다 장바구니에 비어 있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기 카운트 변수에 그 장바구니에 그 몇 개가 담겨 있는지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choose 안에다 집어넣어야죠. 하나 됐잖아요. 지 말고 그냥 이걸로 가격이 신고 가격이 정해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choose 문이고요. 이거 아까 우리 그 변수가요. 맵이거든요. 결국 맵 속에 카운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꺼낼 때는 맵.count해야 됩니다. 맵 속에 들어있는 변수니까요. 맵 속에 들어있지 않고 따로 저장이 됐다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맵 안에 있으니까 맵.count. 카운트가 제로면 비었습니다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이죠. 이게 if고 이게 else죠. 네, 그렇지 않으면 표를 그릴 텐데요. 그리고 수정하면 또 수량도 바꿔야 되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헤더 찍어주고요. 예, 그래서 반복문 돌리겠습니다.
네, 헤더 이제 장바구니 내용이죠. 카운트가 제로일 땐 비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로 이제 출력을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맵점 리스트 컨트롤로 해서 지금 맵 속에 리스트가 들어있어요. 맵점 리스트. 맵점 리스트에 각각의 자료가 이게 DTO죠. 상품 이름, 가격, 수량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고요. 수정을 하려면 수정 삭제를 하려면 항상 이 아이디가 필요하죠. 프라이머리 기본 키 값을 넘겨줘야죠. 아 그렇죠. 무슨 상품을 몇 개로 수정하겠다 가야 되니까 프로덕트 아이디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 라인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금액이 되겠고요. 삭제는 일단 링크만 만들어 놓고 좀 이따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목록 뽑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변경 그 장바구니 담기 버튼 클릭하면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표시하는 데까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수정 삭제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됐다면 로그인을 먼저 해보세요. 로그인을 해서 장바구니를 클릭을 하면 예, 단가가 제로죠. 예, 지금 금액이 단가가 제로가 나왔죠. 왜냐하면 우리가 매퍼에 만들 때요 여기에 프라이스 컬럼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어마운트 뒤에다가 프라이스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추가해 주세요. 예, 여기 추가했고요. 추가한 다음에 다시 클릭해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SQL 고치고 재시작을 하니까 이제 금액이 찍히고 있습니다. 단가하고 수량하고 이제 금액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수정한 다음에 밑에 이제 수정 버튼 만들 거예요. 수정 버튼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 일단 현재는 장바구니 링크를 클릭했을 때 목록이 나오면 일단 되고요. 수정 삭제 기능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장바구니 추가합니다. 추가해서 프로덕트 디테일.jsp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클릭하고 이거요. 여기 눌렀을 때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이거 딱 클릭하면 예, 지금 아직 안 만들었는데 여기서 인서트.to로 가게 되는 거예요. 카트에 인서트.to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넘어가냐면 상품 코드하고 수량하고 두 개가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는요. 누가 무슨 상품을 몇 개 담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는 어디 있습니까? 세션에 있죠. 세션에 들어있으니까 여기다 할 필요가 없어요. 세션을 검사하면 되고 자 그래서 카트 컨트롤러에 insert.to를 만들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만들었었거든요. 참 네, 이걸 만들어다가 하다가 로그인이 안 돼가지고 빙 돌아서 지금 다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세션 체크해서 세션이 널이면 로그인으로 갔고 자 세션이 널이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인서트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메서드는 다 구현을 해놨고 쿼리만 추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에서 DAO 이렇게 갈게요. 예, 인서트 처리를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DTO 그래서 지금 우선 여기는 세션만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요 프로덕트 디테일에서 상품 코드랑 수량을 넘기잖아요. 이거를 먼저 받아와야죠. 받아올 때 물론 여기다가 이제 따로따로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량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게 또 모델 애트리뷰트를 하면 한꺼번에 처리가 되니까요. 이게 따로 하지 마시고 카트 DTO에다 담으면 되겠죠. 먼저 매기 변수 추가하세요. 예, 모델 애트리뷰트라는 거죠. 이 변수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폼에서 넘어온 값을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변수예요. 이렇게 모델 애트리뷰트 했고요. 여기서 이제 유저 아이디를 설정하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상품 코드랑 수량만 쌓여있기 때문에 누가 담았는지 정보가 여기 있죠. 사용자 아이디를 담아서 인서트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비스 인플로 가시죠. 서비스 인플에 가서 예, 여기서 DAO를 호출해 줍니다. 서비스 인플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DAO 인플로 가겠습니다. 예, SQL 세션에 인서트해서 네임스페이스가 카트고요. 아이디가 인서트 인텍으로 DTO를 보냈어요. 예, 그러면 카트 매퍼로 가는데 잠깐 우리 쿼리를 볼까요? 예, 카트에다가 우리 그 뭡니까? 시퀀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근데 시퀀스를 또 하면은 지금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기존의 것들은 지워주는 게 좋겠어요. 꼬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카트 아이디가 지금 저 같은 경우 3번까지 갔어요. 근데 시퀀스가 또 1번부터 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테스트했던 거는 지우고 다시 만드세요. 그러니까 먼저 장바구니 태그 이제 레코드 삭제를 할게요.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장바구니 코드 발급을 위해서 시퀀스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 예, 그래서 카트 테이블을 좀 정리를 했고 지웠고요. 시퀀스 만들었어요. 이게 시퀀스 이름이고 1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된다는 뜻이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인서트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이거를요.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숫자를 쓰지 않고요. 시퀀스 이름 점 넥스트 벨 하면 되죠. 시퀀스 점 넥스트 벨 하면 다음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그 존재하는 아이디로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로 해야지 에러가 안 나겠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여러 개 지금 넣어볼게요. 넣으면은 카트 테이블을 보니까 지금 아이디가 계속 의식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됐으면은 마지막에 꼭 커밋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이 쿼리를 이 인서트 구문 있죠? 복사를 하세요. 이제 매퍼만 작성하면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서트 하는데 카트 매퍼에 가서 인서트 쿼리 작성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방금 작성했던 쿼리를 집어넣으시고요. 저 두 개는 여기 세 개는 변수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시퀀스를 사용한 것이고요. 아이디, 사용자 아이디, 상품 코드, 수량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바구니 한번 담아볼게요. 우선 장바구니에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요. 레몬 말고 다른 걸로 아까 테스트한 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몬 말고 다른 걸로 딸기를 한번 담아볼까요? 아, 에러가 재시작을 한번 할게요. 지금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장바구니 딸기를 8개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딸기가 8개가 다 이렇게 담겼어요. 오렌지 9개,
오렌지 9개.